옛날 옛적 어느 고을의 명망 높은 대감이 3대 독자 외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3대 독자 아들의 관상이 자기가 죽으면 거지가 될 팔자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감은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 부인을 보고 말합니다. 저 애가 나만 죽으면 거지가 될 상이라니 복 있는 며느리를 얻어서 거지를 면하게 해야 되겠소. 하고는 복 있는 며느리를 구하러 말을 타고 사방으로 다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마을에 이르러 쉬게 되었는데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머리에 이고 가는 처녀의 관상을 보니 아주 복덩어리였습니다. 그 처녀의 뒤를 따라가 보니 백정의 집이었지요. 대감이 주인을 찾자 백정이 나와서 묻습니다. 누구신지요? 나는 조정에서 대제학을 지냈던 한양사는 김아묵이라 한다. 이 소리를 들은 백정은 화들짝 놀라 대감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내 자네에게 기니할 부탁이 있어 왔는데 꼭 좀 들어주게. 무슨 부탁 말씀이시옵니까? 자네 딸을 내 며느리로 삼고 싶네. 대감님, 소인을 죽이려면 그냥 죽이십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청혼하는 것이니 거절하지 말게나. 이를 들은 백정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거절도 못하고 대감이 억지로 사주태기를 했지요. 그에 응할 수밖에요. 그리고는 대감은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내가 복덩어리 며느리를 구하여 왔소. 그런데 그 신분이 백정의 여식이요. 그러니 자식의 장래를 위해 절대 비밀로 하시오. 백정의 딸이라니 어찌하겠습니까? 대감 부인은 며느리감이 마땅치는 않아도 아들이 거지가 된다니 억지 춘향으로 받은 날대로 대례를 올려가지고 며느리로 삼아서 살았지요. 그런데 세상에 어디 비밀이 있겠습니까? 귀하디 귀한 아들 며느리로 백정의 딸을 얻은 시어머니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백정의 딸을 며느리로 삼다니. 그리고 세월이 흘러 대감이 죽고 나자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며느리를 내치고 싶어 아들에게 며느리가 백정의 자식임을 말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백정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내 양반가의 자제로서 너 같은 상것하고는 살 수가 없다. 비록 아버지가 정한 배필이지만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나가거라. 하며 자신의 부인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일이랍니까? 그렇게 소박맞은 그 백정의 딸은 친정으로 갈 수도 없고 그저 보따리 하나 들고 정처 없이 떠돌 수밖에요. 그렇게 가다가 날이 저물어 어떤 외딴 집을 찾아 하룻밤 잠자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할머니가 수출 굽는 떡거머리 총각 아들 하나를 데리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집이었지요. 오밤중에 웬 안하기 잠을 청하니 거절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결국 셋이서 한 방에서 자는 수밖에 없었죠. 아들이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제가 저 산 너머 동무집에 가서 자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자 그 여인이 손살에 치며 말립니다. 아닙니다. 객이 주인을 쫓다니요. 그냥 함께 주무시지요. 결국 그 말에 한 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서로 잠이 오질 않아 이야기하다 신세한탄하다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갈 데가 없는 사람인데 보아하니 아직 혼이 나지 않고 사는 것 같으시오. 나랑 같이 사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은 할머니와 아들은 가당치 않다는 듯 손사래를 칩니다. 무슨 말씀이요? 댁 같은 귀부인이 여기서 살다니 말도 안 됩니다. 그래도 자꾸 청하자 결국 승낙을 합니다. 그날 밤으로 냉수 한 그릇 떠놓고 행례를 치르고 같이 살게 되었죠. 그 이튿날 아침에 밥을 하러 부엌에 나갔습니다. 없이 사는 집 부엌이라 들어가 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밥을 안 치고는 더러운 부뚜막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부부는 아이를 셋이나 낳았지요. 부부는 서로 도와가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엌 살림도 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같이 부뚜막을 닦고 또 닦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닦아댔는지 이맛돌에 그을음이 벗겨지면서 노란 빛이 새어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부뚜막 이맛돌이 황금 덩어리였던 것이죠. 놀란 부인은 아침을 먹고 숯을 구우러 가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오늘부터는 숯을 굽지 말고 나으라는 대로만 하시지요. 저 부뚜막 이맛돌을 빼내고 다른 것을 갖다 놓으셨으면 합니다. 왜 그걸 빼라는 거요? 그것 아주 튼튼한데. 글쎄,
나으라는 대로만 하시지요. 남편은 참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돌을 가져와 그걸 빼고 대신 끼워 놓았습니다. 그러자 또 부인이 말합니다. 오늘부터 마당에 돌을 저다가 탑을 쌓으시오. 남편은 매일 돌을 저다 탑을 둥그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 부뚜막에서 뺀 이맛돌을 얹어 놓았지요. 아랫동네 큰 부잣집 머슴이 이를 보고 부자에게 고해 바칩니다. 그 말을 들은 큰 부자가 머슴을 따라와 보니 그 집 마당에 쌓아놓은 돌탑 꼭대기에 황금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본 부자 영감은 생각했습니다. 분명 저 무지렁이 산 것들이 저 돌탑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저 위에 올려놓은 것이 틀림없어 하고 말이지요. 그리곤 꾀를 내어 그 집에 들어서서는 당당하게 아니 뻔뻔하게 말합니다. 저 탑하고 우리 집 보물하고 바꾸자. 이 말을 들은 부인도 뻔뻔하게 받아칩니다. 좋소이다. 그럼 귀댁 보물부터 주시지요. 그러자꾸나. 그리곤 남편을 시켜 부잣집에서 보물을 가져오라며 당부합니다. 보물 가지러 가거든 맨 위에 있는 것을 주는지 잘 보고 오시오. 알겠소이다. 걱정 마시오. 그렇게 가서 보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부자 영감은 맨 위에 있는 보물은 쏙 빼놓고 나머지만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일러 바치자 부인이 말합니다. 우리도 맨 위에 있는 것은 내려놓고 주시오. 하고는 부잣집 머슴에게 돌탑의 돌만 들려보냈습니다. 이걸 본 부자 영감이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여보우, 저 위에 있는 걸 왜 안 주는 거요? 영감님도 맨 위에 있는 걸 안 주니 우리도 못 줍니다. 허참 부자는 보물만 빼앗기고 금덩어리를 못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부잣집에서 가져온 보물과 금덩어리를 팔아 큰 부자가 되어 아들 삼형제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제 만석군이 되어 잘 살게 되었으니 거지잔치 한번 합시다. 남편은 거절할 리 없었습니다. 부인 덕에 이리 큰 재산을 모았으니까요. 그리 합시다. 부인 뜻대로 하시지요. 그리고는 한 달간 거지잔치를 한다고 온 동네에 방을 붙였습니다. 그날부터 거지들이 모여들어 대접을 하는데 부인은 혹시 대감 아들인 전 남편이 오나 하고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거지잔치 마지막 날 전 남편이 거지 중에도 상거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이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거지를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혀서 객실에 모시고 주안상을 떡 벌어지게 차려 대접하거라. 하인이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목욕시키고 객실에 주안상을 차려놓고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객실에 들어서 말합니다. 나를 알아보시겠습니까? 그제야 자기 본부인을 알아본 전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았습니다. 당신이 날 소각했으나 난 잘 살고 당신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나하고 살면 부자로 잘 살 텐데 날 헛마누라라 하지 않고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전 남편이야 거지가 된 마당에 무엇을 마다하겠습니까? 고생만 안 한다면 백정의 딸이면 어떻고 역적의 자식이면 어떻겠습니까?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걸 바라겠습니까? 참으로 딱합니다. 간신히 모기소리처럼 대답하는 꼬락서니입니다. 그리고 부인은 지금의 남편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제 본남편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소각을 맞고 당신하고 살아서 부자도 됐고 또 아들 삼형제까지 두었지만 본남편이 거지가 되어 고생하는 걸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 재산을 가지고 아들 데리고 살면 난이 본남편과 같이 고향에 가서 새로 재산을 몰고 살고자 하니 허락해 주십시오. 부인이 이렇게 간곡히 말하는데 지금 남편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재산은 다 당신이 모른 것인데 반은 가져가시오. 난 반반 있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고맙습니다. 그 재산 반을 가지고 고향에 와서 본 남편하고 집도 옛날보다 크게 장만하고 재산도 더 늘리고 또 아들 삼형제 나서 잘 기르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합니다. 참 소박 놓은 본 남편 불쌍타 걷어주고 먹여주고 사람 마음이란 알 수가 없는가 봅니다. 그것이 정이었을까요? 연민이었을까요? 하기사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지요.
이 이야기는 그 옛날부터 충청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